이 소식을 듣고 까마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진충의 죽음이라.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거랑운 내부의 분열은 그의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거랑과의 동맹이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돌궐이 그 틈을 노려 이진충의 자식들을 끌어들였다는 사실은 더욱 큰 위협을 의미했다. 대무예가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할아버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란이 분열되고 돌궐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천천히 대답했다. 거란의 내부 분열은 당장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의 힘을 빌리는 건 어려워졌으니 우리는 지금 영주를 지켜야 한다. 돌궐과 당나라 두 세력과 동시에 맞서야 할 상황이다. 적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방어선을 강화하고 정비하라. 이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는 결단을 내리며 추가적인 명령을 준비했다. 마침내 마지막 척후병이 급히 달려와 외쳤다. 대장군님, 대조영 장군이 신성을 함락하고 안동도호부를 장악하였습니다. 대무예는 흥분한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님, 저희도 신성으로 이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거란도 내부 분열로 망조가 들었는데 영주에 계속 머물 필요가 있습니까? 까마귀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무예야, 내가 3만 병력으로 영주에 머물고 있는 이유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곳에서 버텨야 한다. 그래야 2군과 3군이 요동을 장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성벽 밖을 바라보며 이어갔다. 거란이 스스로 자멸하고 돌궐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래도 여기서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 한다. 이곳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전략의 핵심이다. 요동이 완전히 우리 손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영주는 우리가 지켜야 할 방패이자 지렛대다. 대무예는 할아버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깊은 전략적 안목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대무예는 놀란 얼굴로 할아버지 까마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 까마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뭘 그렇게 보는 거냐? 대무예는 의아한 듯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님. 그저 신기해서요. 제가 알고 있던 할아버님은 의욕도 없으시고 말도 많이 하지 않으셔서 어릴 때 들어왔던 위명은 이제 잊혀진 건가 생각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무인 장수 군주로서 너무 완벽에 가까워서 놀라고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대무예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하하 녀석, 나이 들어도 말없이 무게만 잡고 있었던 건 아니지. 전쟁은 단순한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법이다. 나도 그걸 깨달은 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스러움과 함께 삶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무예야, 전쟁은 복잡하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너도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대무예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존경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할아버지가 단순한 전쟁의 영웅이 아님을 깨닫고 있었다. 까마귀군은 요동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났다. 국가의 기틀은 넓은 영토가 필요하지만 까마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바로 새로운 국가의 진정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 까마귀는 몰려든 백성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의 결심은 단호해졌다. 전투와 전략은 그 과정의 일부였다. 231장 전사로서. 영주의 밤은 깊었고 성벽 위로 고요함이 가득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성벽을 감싸며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 속에서 까마귀는 홀로 앉아 있었다. 차가운 돌바닥에 그의 모습은 고독해 보였다. 주변의 적막과 함께 그의 내면에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듯했다. 까마귀의 손에는 흰 무명천이 쥐어져 있었고 그 천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명천을 바라보았다. 전투에서 흘린 피였을까? 아니면 그가 짊어져야 했던 수많은 희생의 상징이었을까?
피로 얼룩진 천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고통은 무명천에 스며들어 있었다. 요동으로 향하는 길은 아직 멀었고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까마귀는 손등으로 입가에 맺힌 피를 닦아내며 천천히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러나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피가 치밀어 올랐다. 그의 몸은 더 이상 고통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쿨럭거리며 피를 토해냈다. 피는 그의 손등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돌바닥에 검붉은 자국을 남겼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목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의 몸부림은 내면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쟁의 무게, 책임감, 그리고 그의 몸을 갉아먹는 병이 그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러나 까마귀는 이겨내려는 의지로 자신을 다잡았다. 그의 눈은 흔들렸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이 고통은 그가 세우고자 했던 나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을 위한 대가였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피로 얼룩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이 길이 끝날 때까지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천하의 까마귀가 이렇게 갈 순 없지. 그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지만 의지는 강렬하게 남아있었다. 스스로의 운명을 거부하듯 까마귀는 굳게 결심했다. 그의 병은 이제 그의 비밀이었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손에 쥔 무명천을 단단히 쥐었다. 천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이 전쟁은 단지 그의 병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 되찾으려는 고구려의 영광을 위해 그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결연한 눈빛은 다시 불타올랐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그의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까마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통증은 마치 그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려는 듯 점점 강해졌다. 그는 이를 억누르며 강인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병사들조차 그의 강인함을 보며 존경을 느꼈다. 병사들에게 까마귀는 언제나 대장군으로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철의 의지를 가진 존재였다. 그러나 그 내면의 고통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싸움은 적과의 전투뿐 아니라 자신의 병마와의 싸움이기도 했다. 까마귀는 결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병사들이 자신을 보며 더욱 강해지기를 원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대무예가 까마귀의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님, 저희는 언제 요동으로 출발합니까? 대무예는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러나 까마귀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까마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곧 출발할 것이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력했고 명령은 단호했다. 대무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그는 할아버지의 목소리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려 했지만 까마귀의 얼굴에서는 어떤 고통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철저한 결의와 냉철함만이 담긴 모습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고통스러웠다.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통증이 있었지만 그는 그 고통을 억누르며 힘겹게 한 발 한 발 내딛었다. 손에는 냉기가 감돌았고 그의 몸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전사로서 죽겠다. 까마귀는 혼잣말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병으로 죽는 것은 나의 운명이 아니다. 전장에서 죽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까마귀는 마지막까지 전사로서 싸우기를 원했다. 전쟁터에서의 죽음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그 결심은 그의 눈빛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전장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강인한 영혼은 끝까지 불타오르며 그가 선택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까마귀는 천천히 성벽을 따라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짙은 구름 사이로 몇 가닥의 별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는 한참 동안 별빛을 바라보며 먼 옛날을 떠올리듯 잠시 과거의 기억과 앞으로의 운명을 생각했다. 그는 눈을 감고 머릿속에 다가올 전투와 전장에서 마주할 자신의 운명을 그려보았다. 각오는 이미 다져졌다.
그의 결연한 의지는 변함이 없었다. 다시 눈을 뜬 까마귀는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피로가 쌓여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싸움에 대한 열망과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사로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의지는 그를 붙들어 매고 있었고 그 의지로 그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고 있었다. 까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사로서 생을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길은 이미 정해졌다. 232장. 까마귀군은 영주성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병사들은 마지막 전투의 피로를 회복하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척후병이 급히 달려와 까마귀에게 보고했다. 대장군님, 돌궐이 거란족을 습격했습니다. 까마귀는 차분하게 물었다. 피해는? 돌궐 부대는 어디에 있다 하더냐? 거란군이 하북성을 비운 사이 돌궐이 습격했습니다. 손만영의 가족들과 보급품, 거란족들을 잡아 북쪽의 주둔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척후병이 답했다. 까마귀는 결연한 표정으로 명령했다. 출진을 준비해라. 돌궐을 친다. 대무에는 놀라며 물었다. 할아버님 출진한다니요? 돌궐과 척을 지시려고요. 까마귀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피에는 피, 눈에는 눈. 거란이 나와 동맹인 걸 그놈들이 모르진 않을 터. 이건 선전포고다. 그대로 두면 다음은 영주로 내려올 게다. 명심해라 무예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 힘이 곧 정이고 진리다. 배신, 약조, 동맹, 충해 다 거짓이다. 힘이다. 그들에게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려줘야 한다. 절대 잊지 말거라. 냉정한 말이지만 현실이다. 대무에는 비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할아버님. 까마귀군은 행군을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결연했다. 대무에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님, 돌궐은 당의 이세민에게 멸망되지 않았나요? 까마귀는 대답했다. 한때 북방을 호령했던 돌궐 쪽은 서, 동 돌궐로 분열되고 이세민에게 멸망했지만 묵철과 한이 세력을 규합하여 후돌궐을 이끌고 있다지. 돌궐은 거란족 이상으로 철저한 약탈 부족이고 오직 힘만이 진리인 야생의 세계다. 이번 기회에 놈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척후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돌궐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까마귀는 명령했다. 정훈, 진군 속도를 높여라. 까마귀군은 무서운 속도로 움직였다. 그들은 돌궐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빠르게 전진했다. 까마귀의 군대는 강력한 함성으로 전장을 뒤덮었다. 그들이 일제히 돌궐의 옆구리를 향해 돌진하며 전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까마귀는 전투의 선두에서 그들의 힘을 이끌며 손에 든 도끼로 적의 머리를 무참히 내려치고 환두대도로 적의 내장을 쏟아냈다. 그의 공격은 적의 전의를 무너뜨렸고 군사들은 지옥문을 열어라 라는 함성을 외치며 적들을 무참히 학살했다. 돌궐 군대는 이미 패배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으나 까마귀군의 무자비한 추격은 그들에게 마지막 숨통을 끊는 처형처럼 느껴졌다. 죽음을 맞이한 적들의 울부짖음과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전장의 공기를 메웠다. 포로는 용납되지 않았다. 적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며 전장은 무자비한 복수의 현장이 되어갔다. 까마귀는 자신의 군사들이 전장에서 더 강해지고 더 잔인해질수록 그들이 지켜야 할 가치는 오직 생존과 승리임을 알리고 있었다. 그의 도끼는 적의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모습은 불사의 까마귀와도 같았다. 이 전투에서 보여준 잔혹함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생존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했다. 까마귀를 공격하면 어찌 되는지 보여주어라. 그의 목소리는 울려 퍼졌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의 군대는 명령에 따라 지옥을 다시금 이 땅에 풀어놓았다. 감히 내 것을 건들다니 용서할 수 없다. 으하하하하, 죽여라. 까마귀는 광기의 화신으로 변해 그의 몸짓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라 부를 수 없었다. 도끼는 그의 손에서 날카로운 번개처럼 번뜩였고 환두대도는 적의 살과 뼈를 거침없이 가르며 진군했다. 그의 눈에는 피비린내 가득한 광기가 서려 있었고 그가 지나가는 자리는 살육과 혼돈의 지옥이 되었다. 전술 따위는 필요 없다. 힘의 우위를 보여주어라. 공포를 심어줘라. 우리가 누구냐? 까마귀의 포효는 전장을 울리며 그의 군사들에게 광기 어린 힘을 불어넣었다.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였다. 까마귀, 파멸의 상징. 까마귀 지옥을 열어라.
그의 명령에 따라 까마귀군은 적들을 잔인하게 짓밟기 시작했다. 피를 볼수록 그들의 환희는 극에 달했고 그들은 마치 전장의 신들처럼 피와 고통 속에서 축제를 벌였다. 까마귀는 더욱더 깊숙이 적진을 휘저으며 그에게 닥쳐오는 모든 생명체를 파괴했다. 그에게 있어 이 전장은 더 이상 전투가 아닌 자신의 지배를 선언하는 축제였다. 묵철가하는 공포에 질린 채 몸을 떨었다.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믿기 어려웠다. 무엇이냐? 저것이 정말 까마귀란 말인가? 저것이 사람이냐?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더 이상 싸울 용기를 잃어버린 듯했다. 퇴각하라. 그가 명령을 내리자 돌궐의 병사들은 혼란 속에서 후퇴하기 시작했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